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누군가의 집을 찾고 있는 두 사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기요, 문 좀 열어보세요.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야, 김진이! 왜 그렇지, 당장 나와! 이러세요? 나와라, 어? 네가 우리 돈 구경하고 아니 잘 진짜 살자. 그만 들지 마세요. 그런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좀 나와요, 좀! 내 딸 죽었어. 우리 집 당신들 때문에 죽었다고. 아, 사진 속 여자가 딸 지니 씨인가 본데요. 안타깝게도 빚쟁이들의 독촉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쇼핑을 즐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놀랍게도 미경 씨의 딸 지니 씨입니다. 죽었다는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빚독촉에 시달린다더니 씀씀이가 해퍼 보이는데요. 이게 100만 원권 수표라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직원의 요구에 지니 씨가 대수롭지 않게 주민등록증을 건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죠? 주민등록증의 이름이 김진이가 아니라 송현아입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다 죽음을 선택한 지니 씨와 닮아도 너무 닮은 현아 씨. 한 여자의 죽음에 얽힌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올해 31살의 지니 씨는 며칠 전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여기 뭐가 맛있어요? 그냥 삼겹살 먹을래? 에이, 날도 더운데 스태미나 음식 드셔야죠. 소고기 드세요. 오늘 한국 등심 너무 좋아요. 스태미나는 무슨요? 어머, 동의보감에도 나오는데 모르셨어요? 소고기가 특히 허리 근육에 그렇게 좋다는데. 아 그래요? 그럼 꽃등심 2무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보아니 지니 씨 장사 수완이 남다른 것 같은데요. 식당 주인 역시 그런 지니 씨가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잠시 후 퇴근 준비를 서두른 지니 씨. 지니 씨, 오늘도 수고 많았어. 아니 지니 씨처럼 싹싹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 들어와서 내가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게 봐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 오래오래 같이 일하자고. 알겠지? 네. 그래. 그럼 들어가. 먼저 가볼게요. 그래. 들어가. 수고했다. 지니 씨의 아르바이트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곳 식당 일이 끝나면 시간을 쪼개 옷가게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지니 씨인데요. 늦은 저녁이 돼서야 그녀의 고된 하루가 끝이 납니다. 엄마, 나왔어. 왔어? 일 잘하고 왔어? 가게에서 뭐 별일은 없었지? 그럼 사장님이 나 엄청 예뻐하니까 걱정 마. 다행이네. 한동안 월세 걱정 덜었다 얘.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돈 걱정 안 나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마. 아유 우리 딸 고마워. 이런 효녀가 또 있을까요? 하나뿐인 딸 지니 씨 덕분에 어머니 미경 씨는 참 든든하겠습니다. 잠시 후 지니 씨가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데요. 아, 자신이 일하고 있는 가게 주인들의 성향을 메모해 두었군요. 대체 이런 게 왜 필요하죠? 이제 슬슬 해도 되겠지? 아무래도 좀 수상합니다. 지니 씨는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한 달 후 백주대낮에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니 씨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 앉아! 어랍쇼! 식당 주인 김 씨가 지니 씨를 뒤쫓고 있습니다. 입이 닳도록 지니 씨를 칭찬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걸까요? 그리고 그와 함께 지니 씨를 뒤쫓는 또 다른 남자들은 누굴까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왜 이랬어? 왜? 너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더라, 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늘 밝고 명랑하던 지니 씨가 어쩐 일인지 기운이 없습니다.
식당 주인 김 씨도 그런 진희 씨가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니 진희 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저 사실은 엄마가 쓰러지셨거든요.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말만 해 진희 씨. 몇 달 했지만 좀 가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식당 주인은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진희 씨는 또한 자신이 일하던 옷가게와 커피숍에서도 월급을 가불받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후 진희 씨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가게에 출근도 하지 않고 전화까지 피해가며 잠적해버린 건데요.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결국 가게 주인들이 함께 진희 씨를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저희 엄마 정말 아파요. 이번에 엄마 보험금 나오면 돈 바로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열을 줄게요. 에? 그러니까 그 안에 돈 갚아. 어? 그래,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열흘 안에 돈 안 갚으면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헐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야박하게 굴 수만은 없는 노릇이겠죠. 결국 진희 씨가 돈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잠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진희 씨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열흘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너 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엄마, 나 좀 들어가 쉴게. 그런데 웬일인지 진희 씨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어떡하지? 아무리 몸이 불편한 엄마지만 사실대로 털어놓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진희 씨에게 뭔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듯합니다. 열흘 후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 식당 주인 김 씨가 진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역시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네가 내 돈을 갚지 않겠다 이거지? 그래, 어디 한번 법대로 해보자. 허허, 결국 진희 씨를 고소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저거는 이게 누굽니까? 진희 씨가 남자친구와 여유롭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야, 김진희, 너 내 돈을 갖고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뭔데 내 인연에서 손을 대? 어? 자리 비켜. 김진희 이것이 내 돈을 갖고 튀었다고. 저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거든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뭐? 네가 김진희가 아니라고? 나 이거 정말 웃기고 앉아있네. 야, 보자. 비켜봐. 다짜고짜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는 식당 주인 김 씨. 직접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민등록증에 적혀 있는 이름이 김진희가 아니라 송현아입니다. 아니, 이건 뭐야? 송현아?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 당장 경찰 부른다니까 당신 가만히 있어. 어?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얼굴만 보고 달려들었다가 하마터면 큰 봉변 당할 뻔했습니다. 실례도 이런 실례가 또 있을까요? 아유,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뭐 저렇게 닮은 사람이 다 있어. 그러게 말입니다. 닮아도 너무 닮은 두 여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자 식당 주인 김 씨가 진희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진희 씨에게 돈을 빌려준 가게 주인들 사이에서 어머니 미경 씨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 내 딸. 내 딸 살려내. 내 딸 살려내라고. 네? 살려내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방 한쪽에 진희 씨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열흘 사이에 진희 씨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불금으로 받아간 5천만 원을 갚지 않자 가게 사장들은 을 사기로 고소했는데요. 얼마 후 가게 사장들은 사망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망함에 따라 사기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는데요. 얼마 후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잠시 후 웬일인지 미경 씨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곳이 언니네 집인가 본데 미경 씨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진 걸까요? 얘들아 나왔어. 왔어? 장모님 오셨어요? 아니 이게 누굽니까? 미경 씨를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놀랍게도 며칠 전 식당주인 김 씨와 실랑이를 벌였던 그 송연아 씨 커플이었습니다. 대체 이 두 사람이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장모님 오셨어요? 생각보다 집이 괜찮네. 엄마, 그쪽 일은 확실하게 해결된 거야? 그럼 내가 연기 하나 또 끝내주게 하잖아. 역시 우리 엄마. 진짜 짱이야. 우리 엄마라고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야기는 2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일정한 직장을 구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김진희는 주로 남자 사장이 있는 가게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미리 사장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의 취향에 맞게 행동해 깊은 신뢰를 얻어내곤 했는데요. 사실은 엄마가 쓰러지셨거든요. 그녀의 목적은 바로 월급을 가불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월세가 좀 밀려서요. 온갖 거짓말로 가게 주인들을 속인 김진희.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어서 장례를 못 치르고 있어요. 그녀의 뻔뻔한 연기에 마음 약한 사장들은 몇 달치 월급을 가불해 주었고 김진희는 곧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게에서 그녀가 가로챈 돈은 무려 5천만 원. 그 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서로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게 주인들이 김진희를 찾아 나섰고 결국 김진희는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데? 빨리 말 안 해? 엄마 나 어떡하지? 사장들한테 다 들켰어. 뭐? 어쩌다가? 몰라. 사장들 사이에서 소문났나 봐. 나 돈 열흘 안에 안 갚으면 고소하겠대. 나 깜빵 가면 어떡하지? 그러게 좀 먼 지옥으로 가라니까.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 되고 그 돈을 어떻게 갚아? 놀라운 건 송미경 역시 딸 김진희의 사기 행각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다. 그 엄마의 그 딸이라 했던가요? 송미경의 해결책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를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는 송미경. 그것은 바로 딸 김진희의 사망신고서였습니다. 빚독촉을 피하기 위해 멀쩡히 살아있는 딸을 사망 처리한 것이죠. 이 사건은 인후보증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망 진단서 없이 인후보증인 2명의 보증만으로 사망 처리가 되었던 것인데요. 모녀가 인후보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또다시 주민센터를 찾아갑니다. 너 실수하면 안 된다. 대사 다 외웠지? 당연하지. 자, 봐봐. 제가 어릴 때 미아였는데 얼마 전에 아버지를 찾았거든요. 아버지 호적에 저를 좀 올리고 싶은데. 됐지? 엄마 나 잘해. 네 외삼촌 가족관계 증명서도 챙겼고
내가 대리인인데 뭐가 걱정이야. 이럴 때 보면 네 외삼촌 아픈 게 정말 다행이라니까. 새 호적을 만들기 위해 김진희는 병원에서 요양 중인 외삼촌을 이용했습니다. 외삼촌의 딸이라고 허위 신고를 해 얻어낸 이름이 바로 송연아였던 것이죠. 오빠도 이제 나 현아라고 불러야 된다. 실수하면 안 돼. 당연하지. 그럼 우리 이걸로 대출 받아서 집 붙은 거 할까? 좋아. 나 그동안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 되고 너무 답답했는데 잘 됐다. 새로 호적을 만든 김진희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대출을 받아 집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TV 놓고 여기. 그 사이 송미경은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딸의 장례를 치러 가게 사장들로 하여금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녀의 계획대로 이웃들과 가게 사장들은 김진희가 죽었다고 믿게 됩니다. 엄마야, 여긴 대충 해결된 것 같으니까 집 주소나 보내. 결국 세 사람 모두 공범이었던 건데요. 나 민증 나왔어. 사진 잘 나왔지? 그러네. 송현아 씨? 아 진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무서운 일을 꾸미고도 세 사람 참 뻔뻔합니다. 얼마 후 내가 알아봤는데 저기 저 가게 사장이 2년 전에 본건 1등에 당첨했어. 되게 어마어마하게 당첨했고. 진짜? 아마 사람도 어리버리하다니까 잘 꼬둑에서 한 3천만 원만 필요해. 알았어. 새로운 신분을 얻고도 김진희의 사기 행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진희는 새로운 가게에 취직을 했는데요. 그녀의 목표는 역시 월급을 값을 받는 것이었죠. 저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현아 씨. 저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암 판정을 받아서요. 병원비가 모자란데 좀 월급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입니다. 김진희 씨 맞죠? 저 아닌데요? 저는 송현아예요. 그래요, 송현아 씨. 사기 및 허위 사망, 허위 출생 신고 혐의로 저랑 같이 서로 가시죠. 갑시다. 제가 왜요? 저는 김진희가 아니고 송현아라니까요? 가서 얘기합시다 일단. 네? 아니요. 아니 제가 왜요 도대체?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던 김진희는 대체 어떻게 경찰에 붙잡히게 된 걸까요? 사망 신고 은 어머니와 함께 읍사무소에 찾아가서 어렸을 적에 미아가 되었다가 최근에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는 거짓말을 하며 새로운 호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친아버지로 내세운 사람은 놀랍게도 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정신병원에서 요양 중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호적을 만들어냈던 것인데요. 읍사무소 직원이 제대로 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에게 새로운 호적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 끝에 결국 사기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신분 세탁을 도왔던 어머니와 남편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고 읍사무소 직원 또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서로 연행된 김진희. 엄마, 자기야. 어머니 송미경과 남편 역시 붙잡혀왔습니다. 영철아! 사기꾼 이거.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죽긴 뭘 죽어? 야, 네가 날 보고도 모르는 척 생쇼를 해? 이란이 아주 그냥 바치가 것이 나 그냥. 어디서? 너 혼자 내려놔. 아니 형사님, 저 지금 여기 왜 잡혀온 거죠? 어차피 김진희는 죽었잖아요. 어차피 송현아로는 아직 사기친 것도 없거든요. 뭐라고요? 반성은커녕 끝까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진희. 가게 사장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행위이든 아무리 몰래 한 것이라도 언젠가는 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